안녕하세요. 파인데테크의 파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9,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단숨에 7,000포인트대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가? 예전에는 이 정도의 변동성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리먼브러더스 사태라든지.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 증시의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투자자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찍으면서 줄곧 말한 게 있습니다. 주도주인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코스피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또한 삼전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는 때에는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반도체가 코스피 지수와 한국 증시를 모두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반도체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지수인데요. 대세 상승장일 때는 20일 이평선보다 윗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가 내렸고, 그러다가 다시금 9,000포인트를 향해 가다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떨어졌고, 이제는 9,000포인트를 넘겼고, 지금은 21선이 아닌 61선까지 밑꼬리가 달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시세로 보면 6월 23일 날 약 코스피가 10%나 떨어졌습니다. 910포인트가 떨어졌고, 다음날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3%, 5% 이렇게 떨어진 양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다시 50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다고 최근에 이틀 동안 2% 거의 8% 떨어지면서 약 800포인트가 떨어지고, 7월 3일 금요일에는 400포인트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변동성 현상이 생길까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삼전 닉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뒤에 훨씬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최근 금융강독원에서 단일 종목 ETF를 승인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주를 사려면은 레버리지 특성상 두 개를 사야 하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양을 사고 팔아야 하는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또 사기도 하고, 동시호가 때는 큰 규모의 프로그램 매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7월부터는 국내 주식 비중과 지금까지 오른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 압력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을 더욱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밸런싱 이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현물을 매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이랑 옵션에서는 장전에는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풋 옵션을 대량으로 사겠다가 장 마감 시기에는 180도로 바꾸면서 선물을 대량으로 사고 콜 옵션을 사기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도덕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 금리, 최근에 메타발 이슈라든지 외부적인 영향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의 합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큰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반도체 펀더멘탈입니다. 반도체의 실적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AI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닌지, 메모리 업황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많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LTA, 롱텀 어그리먼트 메모리 관련해서 장기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27년 실적 또한 아주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HBM과 범용 메모리까지 아직도 수요가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7월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이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의 2분기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이번 변동성을 잠재우는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기에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7월 3일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날에는 장마감 시점으로 해서 일부 반도체 보유 주식과 오른 종목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빠지는 날에는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오를 때 비싸게 사지 말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졌을 때 개수를 모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장 시작과 장 마감에 180도로 바뀔 때 흘러내리거나 급격히 오르는 주가만 보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비싸게 사서 많이 떨어질 때 물리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를 많이 흔들게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본능을 억제하는 투자가 시장을 아웃퍼포하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본인의 자산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주가의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차익 실현과 분할 매수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자산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이 큰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파인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